그룹장. 그룹장단 수련회도 앞두고 있었던 시절이야. 한 번도 못 가보고. 어? 예, 그러고 있던 시절에 이제 대우 어페럴 사건이 빵 터진 거지. 너무도 아깝게. 그래서 나는 이제 대우 어페럴 소식을 10시에 듣고 쫓아갔을 때 10시 10분이었고. 그래서 선유섬유가 쫓아왔는데 11시에 도착을 한 거야. 대우 어페럴 정문 앞에서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내가 나와서 우리 효성 조합을 데리고 와가지고 선유섬유 위원장이랑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이거는 우리들의 예고탄이다는 얘기를 누가 먼저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공감이 돼버렸다고 얘랑 나랑 둘이서.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그 조합에 이제 조합원들 그러면 제가 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또 점심시간 때 우리가 이제 간부들 모임을 많이 이게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간부들이 나 이제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많이 오잖아. 점심시간에 오늘 그 우리가 원래 70명이 정원이잖아. 그 안양 언론원에서 최대한 많이 끌고 와야 된다. 핵심 대우 다 끌고 와야 된다. 그때는 이제 날마다 하니까 간부들이 이제 역할 분담을 했거든. 이렇게 간부들이 다 참가를 할 수는 없잖아. 날마다 일요일마다 그럴 수는 없는데 위원장은 거의 참가를 하는데 간부들은 오늘은 이 부위원장, 내일은 저 부위원장, 그 다음 주는 저 부위원장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손유섭이랑 나랑 이제 둘이 얘기를 한 게 가리부 위원장 전화하니까 위원장이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이제 손유섭이랑 나랑 둘이 합의를 해갖고 야 점심시간에 그 회사에서 이게 약식 확대 간부 회의를 해서 대우어표를 그 구속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유섭녀가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갔어. 거기 양평동이 그때 당시 우리한테 택시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였거든. 근데도 택시를 타고 점심시간 맞춰서 간다고 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우리 그 현장에서 확관을 했지. 점심시간에 확대 간부 회의를 한 결과 이제 말도 안 된다, 싸워야 된다. 그도에서 이제 통곡이 일어난 거지. 울고불고 조합원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간부들은 이제 오늘 이유를 불문하고 그 22일 날 있었던 거네. 그렇지. 당일날이야. 당일날 22일날 오전 10시에 구속되고 1차 회의가 효성물산은 그러니까 22일날 12시에서부터 2시 사이에 있었던 거야. 1, 2차로 나누어서 선일섬유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확대 간부 회의를 해갖고 최대한 많이 동원하자. 간부들 필요 간부는 중심 간부는 다 와야 된다. 이래갖고 이제 안양 언론원에서 이제 하는데 그날 회사에서 우리는 차를 대절해줬잖아. 그래갖고 이제 10시에 나와서 이제 선일에서도 유인물 가져가고 나도 유인물 이제 김영대한테 3층에서 받아가지고 가고 나는 그 길로 또 삼경북장하고 삼경북장에 들려서 이원복이다. 이원복 위원장한테 이 대우어페럴 투쟁 이거 전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한 줄로 서서 면회투쟁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가진 방법을 가지고 투쟁하자. 근데 그 사람은 약간 어용으로 이렇게 분류돼 있고 기관에다가 연락해주는 사람으로 분류돼 있었거든. 근데도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거기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희 위원장 만나고 슈어프로덕트 부흥사 거기가 이제 2공단 3공단에 다 밀집돼 있으니까 상경복장만 1공단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부흥사 위원장 보고도 그 어쨌든 이렇게 투쟁해야 된다. 응?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진전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내가 현장에 들어오니까 1시 50분이었어. 그리고 이제 막 연락할 때도 좀 많아. 뭐 보도 부탁한다, 뭐 촬영 부탁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이런 거 이제 그 얘기해놓고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저기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노조에서 이제 그 현장 수례를 이렇게 시작을 했지. 현장 수례를 하니까 이제 1층에는 이제 그 12시부터 12시 반부터 이제 12시 반에서 1시까지니까 1시간이 근무하다가 쫙 그 올라오고 2층이 이제 제일 큰 공간이었었거든. 2층에서 모다 일제히 쫙 끄면서 2시 정각에. 근데 어느 정도냐면 회사 측에서 단 한 명도 몰랐어. 그 순간에 관리자가 따라 올라왔어. 근데 그게 회 본사에서 높은 사람 올 때
그룹사잖아 효성이. 높은 사람 막 급습으로 이렇게 올 때 있거든. 회사에서 본사 사장이나 누가 급습을 해갖고 모이는 줄 알고 따라 올라온 거야. 그래놓고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장악하고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무장이 사회를 봤지. 나는 이제 막 전화를 한 거야. 선일섬유와 가리봉전자 일제히 다 들어갔다는 거야. 서로가 이제 세 군데가 다 자기네 이제 모두 설명이 다 그거였지. 대우업회로는 아침부터 싸우고 있고, 우리는 보이니까 대우업회를 파업하는 게 아침부터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 사업장의 동시 연대 파업 있잖아. 이거 신호로 하면서 이제 그걸 모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총회가 시작이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논의할 적에 파업이라고 하지 말고 비상총회로 하자. 조합원 비상총회로 하자. 그 약속을 또 다 했어. 그러면서 이것은 쟁의조정법 위반 사항인데 결사의 자유하고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반합이잖아. 이것까지 또 점검을 하면서 곧 죽어도 우리는 총회로 하고 감옥에 가서도 말을 그렇게 맞추자까지 한 거야.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비상총회를 시작을 한 거지. 근데 이제 그때 세 군데 사업장이 전조합원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다 참가했다라는 게 지금도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가능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사업장의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가도 좋다라는 거 선언을 하고 했어. 다. 한 명도 안 나갔어. 그러면서 파업에 돌입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니까 이제 다른 사업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화장실이 1층에 다 있었거든. 효성물산은 2층에 단 한 개의 화장실도 없는데 우리는 구사대들 쳐들어올까봐 안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회사 측은 이제 밖에서 또 바리케이트를 친 거야. 단전단수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자들이 500명이 넘게 진짜 한 공간에서 정말 화장실이 없이 유지된다는 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더만. 그래갖고 아쉬운 대로 쓰레기통 있잖아. 이런 거 이제 탈의실에다 갖다 놓고 편을 봤는데 반나절도 안 돼서 다 흘러내렸어. 생리대가 없는 거지. 그리고 공장에는 먹을 게 없잖아. 거의 먼지가 수북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하루는 그 와중에도 잘 버텼지. 그리고 이제 이틀째 되는 날 보니까 이제 탈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는 지금보다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하루 한 끼 굶어도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랬는데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나는데 현장의 분위기라는 게 붕제공장이 여름에는 겨울옷 만들고 수출용은 겨울엔 여름옷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 패딩 잠바 만드는 공장이었거든. 그러니까 소음하고 같이 오물하고 소음하고 같이 막 엉겨붙어 있고 너무너무 막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진짜 투쟁을 계속 한다라는 게 막 그야말로 굉장히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끝날 때까지 좀 재밌게 하는 모습이었지. 재밌게 했어. 조합원들이 그 와중에도 막 쓰러지는 사람 둘레에 모여갖고 있잖아. 막 물 한 방울이 없잖아. 어디에 단 물 한 방울이 없는 데에서 수건 하나 빨아서 머리에다 얹어주지도 못하고, 응?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손 차가운 사람이 가서 막 이마 막 쓸어내리고 탈진해서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이런 막 우발적인 행동들이 막 곳곳에서 이제 촉발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또 안전요원 또 만들어갖고 옥상에다 다 배치하고 막 이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막 지치고 막 이래도 우리가 거기에 다 수출의 달이 넘어가는 되니까 우리 줄기차게 거기 나와가지고 춤추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투쟁을 하는데